내 사주가 제복이 있는 사주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내가 제복이 있는지 또 그 제복이 큰 제복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총 2가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주 1가지, 두 번째, 곁에 두면 무조건 좋은 지인 사주 1가지, 이렇게 2가지를 아시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유독 많은 시기였는데요. 오늘은 요술봉처럼 손만 대면 잘 되는 사주, 돈을 찍어내는 사주와 경제적인 수준을 떠나서 꼭 옆에 두면 좋은 지인의 사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자 사주, 갑부 사주, 이렇게 설명하든 어쨌든 손만 대면 희한하게 잘 되는 사주, 돈을 벌어들이는 사주 중 오늘 소개해드릴 예시 1가지는 아우생아라고도 하고 더 친숙한 말로는 식상생재인 사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봐주세요. 식신의 식과 상관의 상자를 붙여서 식상이라고 통합해 부르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십상 10가지 중에 식신과 상관을 간단한 키워드로 봤습니다. 식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주와 재능을 표현, 행동,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상이라고 통합해 부르지만 식신과 상관은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식신은 밥 먹을 식자와 정신신자 혹은 귀신신자를 써서 식신이라고 하는데요. 식신은 길한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시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관은 상처 상자에 벼슬 관자를 써서 상관인데 이 상관을 흉신이라고 해요. 흉신은 쉽게 말해서 흉한 기운, 해치는 기운, 좀 안 좋은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식신이 좋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관이라고 나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다르지만 용어 해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길신과 흉신으로 나뉜다는 얘기였어요. 자, 이제부터 잠깐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걱정 마시고 바로 쉽게 풀이해 드릴 거니까 조금만 참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것은 식신생재라고 합니다.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것은 상관생재라고 해요.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보통은 식신과 상관 2가지를 통합해서 식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식상생재라고 통합해 부르기도 합니다. 생한다는 표현이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서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보태준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생한다는 것은 오행적으로 생한다는 말인데 오행엔 뭐가 있다고 했었죠? 목화토금수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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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무한루프로 생을 합니다. 목이 화기운을 도와주고 화기운은 또 토기운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생을 하는 거죠. 본인 사주를 봤을 때 만약에 식상이라고 써있는 위치에 초록색이 있다면 그 초록색은 목의 기운이 되겠죠. 그럼 목생화 하니까 빨강색 글자가 당연히 재성, 재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록색이 빨강색을 생해주기 때문이고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사주 용어로 목이 화를 생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목생화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식상이 화의 기운이면 반드시 토의 기운이 재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목, 화, 토, 금, 수 순서대로 다음 글자들을 도와주니까요. 목이 화를 도와주고 화는 또 토를 도와주고 토는 또 금을 도와주고 금은 또 수를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생하는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고 했죠. 재성은 정제와 편제를 합쳐서 부른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은 재성을 도와주는 생하는 기운으로 되어 있어요. 식신과 상관은 세트라서 합쳐서 식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둘의 글자는 다르지만 오행의 색은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상이 빨간색이면 상관도 빨간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재성도 둘의 한문의 글자는 다르겠지만 오행의 색은 같겠죠? 왜냐하면 정제와 편제가 세트니까 둘을 합쳐서 재성이라고 부르니까요. 이렇게 식상 세트가 재성 세트를 생해주는 관계, 식상생재라고 부릅니다. 식상, 생, 재. 이해되시죠? 식상이 재를 생한다. 자, 그렇다면
식상생재에서 이걸 또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식상은 식신과 상관 두 가지로 구성된 세트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식신이 생재를 하는 것과 상관이 생재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신이 생재를 할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식신은 재성을 생하지 않아도 식신 자체가 길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좋은 글자이기 때문에 식신 혼자서도 재능이나 어떤 재주를 잘 펼칠 수 있는 좋은 글자예요. 만약에 이 식신이 사주 원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사주를 식신이 주도하고 있는 거니까 아주 좋은 것이고, 그 어떤 주인공보다도 최고의 주인공이 되어줍니다.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사주의 주인공이라는 십성을 사주 용어로는 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신이 주인공인 경우를 식신격이라고 하는데, 격 중에 최고의 격은 식신격이고 최고의 격으로서 그 노릇을 다 할 수 있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서 격은 무엇일까요? 식신이 내 사주에서 격이 되어주면 참 좋겠죠? 오늘은 이 주인공, 격이라는 것을 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고 어려우니까 다음 영상에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혼자서도 잘 살아낼 수 있는 이 식신이 재생을 생해주니까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겠죠. 식신생재 구조의 사주는 굉장히 유능함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원하는 걸 쉽게 제공해서 기분 좋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사업자의 마인드로 보면 생산자의 입장으로서 소비자의 욕구와 니즈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가 그 제품을 쉽고 빠르게 또 기분 좋게 소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남들을 기분 좋게 하니까 본인 또한 매우 풍족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럼 상관생재를 말해볼게요. 상관은 흉신인데 아까 흉신은 해치는 기운이고 흉한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상관도 표현하는 능력, 행동력, 언행에 끼가 있지만 식신보다는 거칠고 뭔가 판을 뒤엎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내재되어 있는 기운이라서 흉신으로 분류했어요. 상관과 재성이 만나면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상관과 재성이 만날 시에는 반드시 재성이 강해야 합니다. 강하다는 말은 세력이 강함을 얘기하는 건데요. 상관의 글자보다 재성의 글자가 더 많거나 혹은 힘이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관생재에서 재성이 약하면 오히려 상관의 흉신 역할이 과해져서 재물로 가기보다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재성이 강해야 합니다. 재성이 강한 상관생재는 식상생재보다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흉신이지만 잘 발현되면 스케일이 엄청 커져요. 일단 손이 엄청 크고요. 뭔가 작게 시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고깃집을 하더라도 2층짜리 대형 고깃집을 차린다든지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제 어플을 켜고 내 사주를 한번 봐보세요. 내 사주 보는 방법을 아주 쉽게 해석해 놓은 영상부터 보고 오시면 여기 위에 있어요. 더 쉽습니다. 지금은 임의로 임수일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일간은 다 달라요. 화면에 나오는 일간은 그냥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간에 따라서 이 식상의 오행도 바뀝니다. 복잡하죠? 일단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임수일간에서는 목기운이 식상인데 이 식상 옆이나 혹은 밑에 재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이런 형식이에요. 어쨌든 옆으로 생하든 밑으로 생하든 상관없이 붙어서 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형식이면 지장간도 해치지 않고 식상생재가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양 옆으로 어떤 오행과 어떤 글자가 와서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식신생재든 상관생재든 이렇게 식상생재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뭘 하든지 잘 되고요. 돈도 잘 법니다. 타고나기를 금수저가 아니라도 스스로의 자생력으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돈 잘 벌 수 있는 사주, 갑부사주의 예시는 많지만 그중 가장 보기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상생재 같은 사주 옆에는 좋은 분들이 많을 가능성도 큰데요. 식상생재가 아닌 분들도 옆에 두면 좋은 사주의 예시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반기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해 없이 정인, 정관, 정제가 극되지 않고 잘 예쁘게 있는 사주를 말해요. 아까 오행길이 어떻게 생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오행길이 극도할 수 있습니다. 목, 토, 수, 화, 금, 이게 극의 관계예요. 목은 토를 극하고요. 토는 수를 극합니다. 이런 식으로 극의 방향이 또 달라요. 이렇게 극을 하거나 충 등으로 방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방해가 있다, 극한다의 예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삼반기문인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운명이라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삼기득이, 그러니까 정인, 정관, 정제가 예쁘게 잘 자리 잡은 삼반기물인데, 대운에서 혹은 세운에서 정인이든 정관이든 정제든 또 받은 거예요. 득이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천운을 맞은 거라고 해요. 뭘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내 이득을 위해서 오히려 주변에서 힘써주는 환경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 시절만큼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꼭 옆에 둬야 하는 사주는 순환상생하는 사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생하는 관계로 순환이 되는 사주가 있어요. 드물지만요. 순환상생하는 사주는 어떤 험한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을 떠나서 이런 분들은 꼭 옆에 두시길 권장합니다. 확실히 순환상생하는 사주가 어린아이라도 이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이 굉장히 많고요.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기다리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업로드 열심히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주제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이상 인나쌤이었습니다.